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탐험해 볼까요? 약 4,600년 전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축의 기적,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단순히 눈을 사로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고대 문명의 발전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약 기원전 6,000년 전에 형성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고대 문명에 이어 1,400년 후에 건설된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문명 기술들의 총집합으로 천문학 관측과 고도의 정밀한 건축 설계 및 건축 기술 등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감탄할 만큼 놀라운 업적입니다. 한편 약 4,500년 전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업의 시작과 공동체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과 같은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어떻게 고도의 문명사회가 되었을까요? 우선 이집트와 인적 교류가 있고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살며 지구라트 건축, 쐐기 문자 사용 등 다양한 발명으로 고대 문명의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들 수메르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구약을 보면 대홍수 뒤에 노아의 자손들 중 하나가 수메르에 정착하여 이들이 지상 최대의 지구라트를 건설했다는 귀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 시날은 수메르를 말하며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말합니다. 흔히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탑은 거대한 지구라트입니다. 한편 노아도 엄청난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대규모의 방주를 만든 것을 보면 대홍수전 시대에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엘리트로 생각됩니다. 위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되며 수메르인들도 대홍수 이전의 초고대 문명의 지식을 어느 정도 전수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대홍수로부터 잃어버리고 번영했던 문명을 찾기 위한 구심점으로 바벨탑 건축에 매달렸고, 반면 하나님은 다시 홍수 이전의 교만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바벨탑을 붕괴시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현대도 세계의 언어가 급속히 통합되면서 신과 대등해지기 위한 교만심으로 다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4,700년 전에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후 100년 뒤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기자지구의 대피라미드 삼총사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석조 피라미드인 계단식 피라미드는 기자지구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 근처에 세워져 있으며 진흙벽돌로 만들어진 지구라트와 달리 거석의 가공 기술과 건축 설계에 따른 하중의 계산과 직선과 곡선의 수치 등 석재 도입에 따른 새로운 고도의 건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파라오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상징하는 이러한 계단식 피라미드는 이모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모텝은 누구일까요? 이집트의 불가사의한 과거 속에서 이모텝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한 시대를 아우르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건축에서 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이집트 고왕국 제3왕조의 조세로왕 시기에 활약한 재상이자 천문학자, 대제사장, 그리고 의술인으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과 사후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파라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이모텝은 의술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병과 상처를 신의 벌로 여겼지만 그는 이를 자연의 작용으로 보고 해부학 용어와 상처 치료법을 기록한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모텝의 진정한 매력은 그가 단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제작된 기근 스텔라 기록입니다. 7년간의 가뭄으로 고통받던 조세르 시대에 이모텝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헤르모폴리스 신전에서 토트 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나일강의 범람을 관리하는 신 크눔에게 이르렀고 이모텝은 크눔 신전을 방문하여 기도와 제물을 바침으로써 가뭄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모텝이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신과의 소통 능력까지 겸비한 특별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모텝이 가장 먼저 간 헤르모폴리스는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지혜의 신 토트를 섬기는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수메르 문명을 포함한 고대의 방대한 지식이 모인 대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대학자이기도 한 이모텝은 실제로 이곳에서 엘리트 사제 그룹과 그동안 축적된 홍수와 가뭄, 천문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집트의 7년간의 가뭄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꿈의 이야기들, 이걸 듣고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재상으로 눈부신 업적을 이룬 요셉이죠.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고대 이집트의 미스테리한 이야기와 성경 속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이모텍과 요셉은 둘 다 이집트 재상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극심한 7년 가뭄의 해결을 꿈의 계시를 통해 해결합니다. 한편 이모텝은 일반적으로 왕족이 하는 재상과 대제사장의 최고 직위임에도 출신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요셉은 이집트 재상이지만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조세르 파라오가 신하에 불과한 이모텝을 특이하게 극찬하고 주요한 나라 일들을 맡겼듯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도 파라오로부터 극찬과 최고의 지도자 대우를 받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좌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모텝 제상이 시대를 초월한 지식을 얻기 위해 헤르모폴리스 신전을 찾았다면 요셉 제상은 어떨까요? 요셉 역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며 헤르모폴리스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수메르 문명의 지식을 활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셉의 선조들도 메소포타미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역 출신이고 요셉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모두 그쪽 출신들입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과 달리 따로 상당한 조기 교육을 받아 이집트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또한 이모텝과 요셉, 두 이집트 제상은 특별히 꿈과 신과의 소통을 통해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둘의 차이점은 이모텝은 이집트의 지혜이신 토트를 섬겼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잠깐 요셉의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성경 창세기 48장의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집트의 토트 신전의 대사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외가 쪽이 이집트의 권력과 신성이 깃든 가문 출신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목의 혈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결정에 의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파의 시조가 된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요셉이 사후에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 세겜에서 장사된 사실까지 모든 것이 요셉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인정받은 집안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모텝의 경우를 보면 이집트의 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과 사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미스테리합니다. 그의 엄청난 권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집트 역사 속에서 그의 기록이나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는 성경 속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두 인물 간의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모텝은 파라오 조세르 시대 사람으로 기원전 2650년경에 활동했으며 요셉은 기원전 대략 1885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atterns of Evidence 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빗 도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적 시기를 재조정하여 두 인물이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새로운 해석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 이집트의 이모텝과 성경의 요셉의 숨겨진 유사점을 살펴보는 여정은 어떠셨나요? 이 둘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치며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나요? 이모텝이 바로 요셉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 둘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닮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모텝 재상 사후 100년 동안 이집트는 굴절 피라미드부터 붉은 피라미드까지 다양한 시도를 거쳤고 마침내 기자지구에서 보는 대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헤미오누와 같은 재상들이 있었죠. 왕족인 헤미오누는 이모텝처럼 재상이고 투트 신전의 대사제입니다. 이모텝과 달리 큰 규모로 만들어진 헤미오누의 묘에는 헤미오누는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며 투트 하우스의 5 중에 가장 큰 자로 기록되어 있어 그가 당시 이집트 엘리트 그룹의 수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지구에 있는 3개의 대피라미드 건축으로 한 시대의 정점을 찍은 후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건설은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기록을 좋아하는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피라미드 제작 기술에 대한 방대한 자료만 남김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고대 역사와 성서의 내용을 비교해보며 성서가 얼마나 생생하게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편 간혹 성서의 저자들이 이전 글을 모방하였다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로 흔히 성서 속 대홍수 사건이 그 이전에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나 다른 고대 문헌들을 단순히 모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의 어느 시기에 끔찍한 대홍수가 있었고 인류의 그 기억이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 각 집단마다 다양한 이야기로 전승되고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 시대의 중대한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탐험하는 데 재미있는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